안녕하세요. 과학, 기술, 경제, 투자 전략 고민하는 에스테스입니다. 12월 6일 오늘 쟁점입니다. 선박 건조할 때 주요 원재료인 후판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해서 장기 균형 가격 한 65만 원 내외가 될 가능성을 더듬어 봤습니다. 후판이라는 것, 후자가 두껍다는 뜻이니까 두께 6mm 이상 아주 두꺼운 강철판인데 선박 건조 원가 대략 한 20%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린 그림 한번 보시면은 삼성중공업 그 사업 보고서 기초로 해서 거기 있는 데이터 가지고 이제 그린 건데 22년 2분기 시세가 톤당 132만 원 이때 고점이었고 이후에 이제 조금씩 하락해서 23년 상반기 대략 한 109만 원 한다는 거고요. 이게 시세이고 이 가격 기초로 이제 삼성중공업이 직접 사오는 가격은 약간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로는 이 시세가 100만 원이라는 거고 국산입니다. 중공 수입사는 70만 원 선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국산 가격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중공산, 일본산 수입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후판 가격이 내려가면은 선박 건조 비용도 하락하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경우에 21년 기준 후판 가격이 한 10만 원 내려갈 때 연간 비용 절감액이 대략 한 1,0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1,000억보다 더 많겠죠. 왜냐하면 배를 더 많이 만들기 때문에 후판도 더 많이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후판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익 개선 효과가 연간 최소 한 4천억 이상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중공업이 결국은 영업이익 규모가 금년에 한 2천억 이상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5천억, 6천억 된다 그러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삼성중공업도 드디어 조원대 영업이익 이제 실현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또 금액도 훨씬 많아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K조선은 세기적 호황이 진행 중이다. 세기적 호황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호재를 더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주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후판 가격 하락의 원인은 이제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이다. 다음 두 번째, 중공 경제 후퇴로 인해서 중공산 철강 가격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다. 세 번째, 이 후판 가격 결정 방법이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런 것이 복합된 결과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요거 지금 하나하나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삼성중공업 사업보고서 등에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후판 가격 결정 요인이 뭐였냐, 철광석 가격, 그 다음에 제철용 연료탄 가격, 요 변화를 반영을 한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말에 의하면은, 현재 제철 생산비 주요 요소인 철광석과 연료탄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제품인 후판 가격도 올라가는 이런 구조였다는 겁니다. 즉, 후판 가격은 후판 자체의 시장 가격 기초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철강사의 재료비 변동을 반영해서 철강사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해주는 이런 식으로 협상하는 가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선사 입장에서 본다면은 철강사의 원재료비 변동 위험을 조선사에게 이전시키는 이런 아주 불리한 협상 가격이라는 겁니다. 철강 원재료비 변동 위험은 철강사가 부담하는 것이 이게 공정하고요. 이게 상식입니다. 또 이게 시장 원리에 부합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철광석 연료탄 가격에 기초한 협상 가격이 아니라 중공산 수입 가격 등 이게 바로 시장 가격이니까 시장 가격에 기초한 협상 가격으로 후판 가격 결정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후판 가격 결정 방식이 변하는 중이다. 이렇게 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철강 시장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제가 그린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의 철강 수출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22년 1월 대략 월 한 36억 달러 넘었는데 23년 11월 26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심각한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의 선박 수출 금액이 28억 달러였으니까 이제 역전돼서 선박 수출이 철강 수출보다 지금 더 많아지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22년 6월부터 철강 수출 증가율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가율은 year over year,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증감률인데 6월부터 급감하기 시작해서 9월에 작년 9월에 마이너스 21%, 전년 동월 대비 철강 수출 금액이 마이너스 21% 이렇게 해서 이 전년 동월비 수출 감소 행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13, 14, 15, 1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인다 이겁니다. 전년 동월비 이 증감률은 말이죠. 보통 한 13개월째 이후에는 그 기저효과 때문에 플러스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현재 그 한국의 반도체 수출 증감률, 그다음에 총 수출 증감률 이런 거는 지금 그 감소한 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저효과 때문에 플러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게 보통인데 철강은 지금 더 심각한 후퇴 국면이다 이런 뜻입니다. 상황 이게 팩트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23년 연간 철강 수출액 대략 한 354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줄어든 거냐? 2020년 팬데믹 때 그때 뭐 전 세계가 완전히 셧다운 됐으니까 그때 수출 금액이 266억 달러로 그러니까 최근 한 10여 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뭐 그 근방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일 적은 금액입니다. 354억 달러가. 그래서 결국 이게 바로 이 철강이 그 구조적인 글로벌 공급 과잉 상태 반영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에 해소 안 될 것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철강 산업의 실적은 이런 게 바로 그 뭐 포스코나 저기 뭐 그 현대제철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실적은 앞으로 좋아지기보다는 더 나빠질 가능성 여기에 베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요 3분기 실적 보고서 제가 확인을 해서 그 재고자산 추세를 그 추가해서 이제 그 그림으로 정리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3분기에 재고자산이 좀 감소하긴 했는데 3사 공통으로 그러나 추세를 보면은 여전히 과거 평균보다도 아주 현저하게 높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고 수준 줄여야 합니다. 계속 줄여 나가야 하는데 이게 이제 방법은 두 가지 아닙니까? 더 많이 팔아서 재고를 줄일 수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적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생산 감축 가능성 제기된다 이런 뜻이고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그 주요 이제 철강 제품 가격도 거기 그 선물 가격 한번 보시면은 장기 추세를 보시면 가격 지금 좀 하락한 상태이죠. 그런데 저게 앞으로 그 가격이 오르기 힘들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 이유로 곧 보기로 하고요. 같이 이번에 그 제품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선물 가격이 하나는 철광석 가격이죠. 철광석 가격은 그런데 지금 최근에 강세에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결국 그러니까 제철소 입장에서는 그 철광석 수요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철 수요 감소했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이제 철광석 공급 감소가 더 심했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해야 할 텐데 하여튼 여기서 골자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철광석 가격이 올랐다고 후판 가격을 올려서 그 부담을 조선사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철광석 가격이 오르는 거는 그 부담은 철강사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소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지구 전체가 장기 저성장 시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령 24년 글로벌 경기 전망이 23년보다는 개선된다 하더라도 가정법입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과거처럼 큰 성장이 아니고요. 저성장 기조는 여전히 유지된다는 겁니다. 요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기 철강 수요도 기본적으로 저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강사는 만들어도 팔기 힘든 그런 시기가 지금 이미 시작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요인 미중 간의 경제전쟁 지금 장렬하고 있습니다. 장렬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경제 부서지고 있다.
중공 경제 지금 골병 들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시로 그런 영상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JP 모건의 보고서 한번 보시죠. 세계 경제에서 중공이 차지하는 그 비중을 GDP로 비교를 해봤을 때 중공 비중 드디어 20%로 쪼그라들었다는 겁니다. 94년 이후 처음 보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전히 미국이 28% 이상 차지해서 글로벌 1등 자리 아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공이 지금 쪼그라들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 중공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그거 지금 계속 급감하고 있고요. 이거 무시무시한 속도로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시에 중공의 내수 부문 국내 투자도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거 이전에 영상에서 봤는데 이걸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과거처럼 중공이 부동산 거품을 유발해서 그래서 수요를 만들어낼 수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중공 부동산도 지금 아주 심각하게 지금 망가지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7강 부문을 이제 특정해서 본다면은 중공 철강 공급이 과잉인데 중공에서의 철강 내수도 지금 감소한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중공 내 철강의 공급 과잉, 그다음에 철강의 수요 감소 이게 지속되기 때문에 이거 해소하려면은 다른 철강사가 팔기 전에 먼저 팔아야 하잖아. 그러면 가격 깎아야지 뭐. 그래서 가격 깎아서 어디에 팔아야 됩니까? 한국에 팔아야죠. 한국에. 특히 후판은 지금 후판 수요가 가장 큰 곳이 어디입니까? 뭐 조선업, 그 다음에는 건설 대형 어떤 토목공사 할 때, 대형 구조물 공사할 때 이제 후판 많이 들어가는데 건설이 지금 좋을 수가 있습니까? 좋은 곳은 조선밖에 없잖아. 조선사 안 팔면 어디다 팔겠어? 그러니까 중공 조선사에는 중공 철강 다 팔았겠지. 중공 조선사에 포스코 철강 갖다 팔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중공 철강사 입장에서는 축자 사자 한국 조선사에다가 후판 팔아야 한다고. 남는 후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를 보면은 한국 철강사 입장에서는 조선사발 출하를 줄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웃깁니다, 이거. 저는 이 전략은 실패하리라고 봅니다. 이유는 말이죠. 이 공급 과잉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저는 진행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의 개별 철강사가 일시에 조선사 입장에서는 너가 가격 안 내려주면은 우리는 수입산 사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 못 깎아주겠다. 대신에 사가기 싫으면 사가지 마라. 그러니까 철강사가 조선사 향 출하를 줄인다 이런 보도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실패한다 이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전략은. 개별 철강사가 일시 공급 줄이는 방식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산의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은 중공산 수입 후판 더 늘어날 것이다 이겁니다. 수입 시장 규모가 가령 어느 정도 되느냐? 가령 지금 국산 가격 100만 원 기준 수입 물량 가령 100만 톤 퉁치면은 1조 원 시장 아닙니까? 중공산 70만 원 치면 이게 7천억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1조 원에서 7천억 사이 수입 시장인데 이걸 중공한테 내줄 이유가 없잖아, 이거. 내주면 안 되잖아. 장기적으로. 만약에 장기적인 어떤 가격 게임이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국산 후판 가격을 중공 수입 가격 감안해서 적절하게 내리면은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국산 사용하려고 하겠죠. 조선사 입장에서도. 그럼 중공산 쓰고 싶어서 쓰겠습니까?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국산 후판 가격에 인하해서, 그래야지 이제 철강사들 조업 규모도 유지도 하고요. 장기전에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기전. 이거 오래 간다고요. 오래 간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진행될 것인가? 공급 부족이 해소돼야 하는데, 그것은 곧 글로벌 철강사가 구조조정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철강 수요가 늘어나서 공급 부족 해소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사 구조 조정된다는 것은 지금 철강사가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급 부족 아닙니까? 그래서 좀 어떤 철강사 사라져야 되는데 어디가 사라지겠습니까? 결국 중공 철강사 중에서 몇 개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중공 경제가 지금 골병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오래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은 혹한이 시작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한편 K조선 입장에서는 중공 철강사들이 일찍 돌아가시지 말고 오래오래 좀 끈질기게 오래 버텨주면 고맙죠. 후판 가격 계속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사는 지금 공급 부족 상황이죠. 조선업에 대한 선박 초과 수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선업종이 고도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얼마 안 되는 분야입니다. 대부분 지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은 저성장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카파 웬만한 어떤 지금까지 경기를 주도했던 종목들을 전부 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 맞춰서 카파를 설비를 갖춰놨는데 그게 지금 수요가 쪼그라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힘듭니다. 그런데 조선사는 이미 구조조정했다 이겁니다. 10년간 혹독하게 했다 이겁니다. 죽으려면 다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조선사 입장에서는 와 지금 고도 성장이 지금 할 수 있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조선업 외에 지금 고도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잘 안 보여요 지금. 저도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연수소가 이제 딱 발견되기 시작하면은 그 분야에 또 아주 고도 성장하는 분야가 새로 생기겠죠. 그래서 요즘 제가 천연수소 분야 이게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후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분야는 즉 철강사 입장에서는 후판을 조선사에게 팔지 못하면 팔 곳이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후판 수요 증가할 수 있는 분야가 조선업이니까. 이건 중공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중공 조선사들도 지금 일거리는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조선사하고 한국 철강사들이 장기적으로 정말 윈윈 전략을 공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같은 값이면은 국산 철강 사용할 거로 봅니다 저는. 그리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포스코 프리미엄이 있잖아. 그러면 그게 결국 조금 더 줘도 싸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더 비싸도 국산 철강 당연히 사용하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조선사 입장에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철강사 입장에서는 대세의 흐름 이걸 인정해야 된다. 지금 이 장기 가격 경쟁 시작됐다. 철강 분야에서 중공하고 붙어야 된다. 그래서 중공 철강사 아웃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목표잖아. 장기적으로 이게 진행된다고. 중공사들도 안 죽으려고 막 죽자 사자 지금 발부둥 칠 거 아닙니까? 결국 죽여야죠. 죽을 건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감안하면은 한국 철강사들이 잘 생각해서 중공산 후판 가격을 감안해서 중공산하고 가격 똑같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당히 올려서 팍 내려라 이겁니다. 지금 30만 원이나 더 비싼 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리라 합니다. 내려야 된다고. 국산 후판 가격 대폭 내려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과정에서 철강사 이익 규모 좀 줄어들겠죠. 그거는 철강사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철강은 지금 불황이 시작됐다고요. 그걸 조선사한테 떠넘길 수는 없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철강사 입장에서는 K조선한테 엎드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토란 같은 한국 조선업의 후판 시장 요거 중공한테 뺏기지 말고 전부 한국 철강사가 다 팔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인드를 좀 바꿔 먹어야지. 거지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갖고 그냥 부자 마인드에 그냥 배에 기름이 맞힌 것 같은데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못 팔면 어디다 팔 겁니까 이거? 한국 철강사들이 한국산 후판 비싼 후판을 중공 조선사나 일본 조선사에 팔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 지금 조선사에 못 팔면 어디다 팔겠냐고. 그러니까 철강 산업은 장기 구조 조정이 필수이다. 그러니까 한국 조선업의 대규모 후판 수요 요거 한국 철강 업체가 전부 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살아남아야죠. 누가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면서도 한편 또 기술 혁신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중공 철강사들이 우수수 장렬하게 전사한 이후에 그때 성장의 기회를 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또 이제 관련해서요. 아주
세포가 쫙 긴장되는 뉴스가 하나 떴는데 중공이 세계 최초 24,000 TU급 이 정도면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아닙니까? 여기에 4세대 소형 모듈 원자력 추진선, 즉 토륨 기반의 용융 염로, 요거 채택한 컨테이너선 개념 설계해서 DNV에서 성급 승인 받았다.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약간 긴장이 되는데 요 어떤 내용인지 다음 영상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